여러분 공감력이 높다고 서울대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공감력이 높으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다정함이 성공으로 이끌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창업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장대익입니다. 인간의 도덕성 또는 사회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기술의 진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인간의 사회성도 있고 인간의 도덕성도 있고 협력의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짝짓기 이런 것도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뇌과학, 심리학, 심지어 영장류학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야들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어떤 마음과 행동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인간 본성의 과학적 이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연구의 결과는 인간이 가장 공감력이 뛰어나고 가장 사회적인 종이고 그리고 배려심과 협력을 잘한다. 동물의 역사 전체를 보면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 우리밖에 없거든요. 똑똑함을 넘어서서 집단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평화롭고 우리보다 덜 잔인하고 우리는 막 살상하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도와주고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연구자 선생님이 한국에 초대한 일이 있었어요. 침팬지를 40년 동안 야생에서 연구하셨고 또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제 연구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침팬지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걔가 그걸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살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길들여진 침팬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잔인하고 문제가 많은 종이다.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다정한 종입니다. 가장 따뜻한 종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두 가지 공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의 전염 같은 거예요. 쥐가 있는데요. 쥐가 막 버튼을 누르면,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막 나옵니다. 배고프니까 누르겠죠?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해봤어요. 배고픈 상태예요. 막 누르니까 먹이가 나오면서 동시에 옆에 있던 동료 쥐가 전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누릅니까? 이건 저 사이코패스 쥐죠. 누르다가 어느 순간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멈춰요. 그게 공감의 핵심입니다. 모든 포유류들이 그 핵심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 개가 울면 따라 울죠. 여러분도 배운 사람이건 아니건 남녀노소건 슬픈 장면을 보면 그냥 눈물이 떨어져요. 이거는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감정의 전염이라고 하고 그것을 어떤 정서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이 정서적 공감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인간을 봤을 때 그 정서적 공감만 있는가 보면 그렇진 않아요. 누가 시험을 잘 보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시험을 잘 보면 자기 친구라도 약간 질투심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는 거죠. 그래 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쁠까? 그게 공감이에요.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진 않더라도 다른 개체의 상태로 가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지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처지에 그 개체의 처지에 가봐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은 거를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해요. 그 역지사지 능력은 우리 인간만이 진화한 거라고 인간의 세계에서만 진화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의 에세이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저자의 인생 속에 싹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책은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정독을 하는 거. 한 권을 읽더라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왜 이 저자는 이런 문장을 썼는지 그 다음에 이 소설이라고 한다면 왜 주인공들이 이런 대화들을 하는지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게 정말 역지사지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독서를 하면 역지사지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가장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다. 우리 청소년들이 책을 제대로 읽는 것과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공감력을 기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아주 매직 같은 방법인데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집단을. 그러니까 계속 만나야 된다 뜻이죠. 이 집단을 쪼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삿대질 하면서 내가 정말 혐오했던 그 대상이 내 옆에 와가지고 리트리버, 너도 리트리버 키우니? 나도 너무 귀엽지 않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으로 비교해보면 학교에 들어가면 좋아하는 애 싫어하는 애 있잖아요. 집단이 어느 정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걸 계속 섞는 거예요. 좋아하는 영화로도 갈라보고 뭐 여자친구 있는지 남자친구 있는지 뭐 그것도 갈라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 번도 얘기하기 싫어,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을 인터뷰해야 된다 그러면 뭘 질문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데 왜 혼자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 질문에 대한 사피엔스의 대답은 탁월함과 따뜻함이에요. 탁월함은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침팬지보다 물질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근데 그 힘만 갖고 있었으면, 그 지력만 갖고 있었으면 아마 문명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걸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공감 제로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 아인슈타인인데 100만 명이 아인슈타인인데 전부 다 공감 제로인 사람들이에요. 지력은 탁월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만든 거 아마 파괴해야 될 거죠. 문명이라는 것은 싫든 좋든 타 집단, 타인이 만들었던 거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축적한 우리 전통입니다. 저는 인간, 개인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입니까? 다 하버드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똑똑함의 하나의 증표일 수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인터뷰해 보시면 진짜 하나같이 하는 공통적인 대답이,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유능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커졌어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공감력이 높다고 서울대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공감력이 높으면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프면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바쁘더라도 한번 병문안 가세요. 여러분 친구가 같이 콘서트 가자 그러면 같이 가세요. 좋은 거 뭐 박물관에 가자 그러면 같이 가보세요. 그들이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감동하는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정함이 여러분들을 정말 성공으로 이끌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